안녕하세요. 2014년 2월 25일에 해서 KBS2에서 방송된 쌍둥이 자매 잃어버린 40년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동일 사주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직업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미국에 임명된 언니는 심리학 교수가 되었고요. 한국의 동생은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왜 동일 사주인대로 다른 직업의 운명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명리학적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명리학에서는 동일 사주가 똑같은 운명의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즉 동일 사주만 해도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이름도 아니고 똑같은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결혼한 날짜도 다르고 죽는 날짜도 다르고 부모의 생존도 다르고 부모의 직업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 사주 가지고서 학문으로 한다 그러면 똑같은 직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리학의 한계입니다. 명리학의 결함이죠, 분명하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것을 풍수적인 개헌법으로 해결하고 그걸 구성학이라고 합니다. 구성학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주 구성과 일진의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방송에 등장한 역술인이 임자일로 감명한 것이거든요. 이게 자시를 나눈 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1975년 1월 5일은 임자일이 나올 수가 없고 신의 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의 일에 자시에 출생했다 그러면 이게 야자시로 보면 신의 일이고, 이걸 정자시로 봤다면 임자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자일로 이렇게 감명했다는 것은, 1월 5일생을 임자일로 감명했다는 것은 이 역순인들이 야자시로 보지 않고 정자시로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진으로 본 것이죠. 정신적으로 하면 1월 6일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의 일이 맞을까, 임자일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왜 두 사람이 사주가 같은데도 다른 직업을 가졌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언니는 입양 가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심리학 교수가 됐고요. 동생은 여기서 내리면서 어린 시절에 고통과 병마로 인해서 신의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속인으로 사는데, 이 왜 이렇게 다른 전형적인 다른 운명을 사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의 일주라고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월태생인데 해자수가 가득하죠. 그러면 병신합은 이게 병신합수로 돌아가죠.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 그럼 순국명주로 돼서 이 기란필자로 변해야 됩니다. 이런 병신합수가 되는 사람들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천태종이죠. 천태종은 청나라 황제니까 이 병신합이 된 경우인데, 물론 사주 구성 자체가 다르지만은 병신합으로도 합격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신합수가 되면 이 사람은 무속인의 길이 아니라 정상적인 길로 가면서 성공한 팔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무속인으로 가서 고통받고 어린 시절에 어려웠고 고통받았다 그럼 이건 신의 일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임자일주가 맞아요. 즉 역순인이 임자일주로 본 게 맞습니다. 이 팔자가 되어야 여기는 목화와 금수가 상징하는 팔자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금생수화죠. 지지는 자자자. 금수가 엄청 많은데 병화도 병임충이 되죠. 병화도 약한 게 아니에요. 갑인이 목생화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병임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수하고 목화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게 금수와 목화가 상징하는 팔자, 이거 어려운 팔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속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언니는 미국으로 이전이 되는데 왜 무속인이 안 되니까, 바로 이게 풍수와 영향이다. 미국은 신금의 나라야. 풍수적으로 신금의 나라니까 이 병신합거로 되는 거예요. 그럼 병화가 제거가 되는 것이죠. 이 병화가 기물 제거로 성공하게 됐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돼서 수생목하는 유통하는 사주가 되니까 순국명조가 돼서 아주 좋은 사주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자를 보고 맞추기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일단 개헌법으로 잘 살게 하는 게 주 목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동일사주가 직업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명리학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주를 보면 한국에서 살면 한국은 갑인의 나라죠. 갑인의 나라. 갑인의 나라고 미국은 신금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국은 갑인이죠. 갑인. 일본은 을묘. 여긴 미국이 안 나오는데 미국은 이쪽이죠. 미국 서구가 신유의 연장이거든요. 신유가 연장이 미국이 신유 경신금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신유 아니면 경신, 캐나다도 임신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감명해 줘야 돼. 당신의 사주는 병화를 목생으로 키우게 되면 금수와 목화가 병임충으로 상징하는 팔자가 된다.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당신은 병화를 제거하는 신금이 풍부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걸 권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개운을 말해주는 것이 사주학 공부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10년 후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개운법이 가장 훌륭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리학의 목적과 개운. 사주학을 단순히 맞춘 행위를 하면 한계가 명확하고 또렷해서 답이 안 나와요. 동일한 팔자라도 거주하는 국가와 기운과 풍수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결론적으로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거나 충돌하는 기운을 공간과 환경을 통해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개헌법은 수화가 상징해 고통을 받는 명주에게 미국 같은 금의 나라로 이민을 권장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헌입니다. 감사합니다.